네, 9월 17일 금요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 장 모두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한 상태로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연휴 끝나고 그 다음을 한번 고대해 보는 리뷰를 해보는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방송 이끌어갈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자, 오늘 상승 마감,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혹시 하락하는 거 아닐까 해서 걱정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어떻게든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뉴욕 증시보다는 좀 더 한국 시장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만큼 지금 현재 2차 전지라든지 좀 올라가는 업종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뭐 소위 이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너무나 좋죠. 뭐 관련 장비라든가 소재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동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모건 스탠리 쪽에서 다시 한번 더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금 시장의 중심을 좀 잡아주다 보니까 뭐 하락폭은 크지 않고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다음 주 목요일이 첫 고일이죠.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다음 주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종목을 많이 들고 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뭐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일단 추석 연휴가 이제 주말을 끼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있는데 자, 추석 연휴 기간에는 우리가 또 이제 해외 시장, 미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네, 뭐 지금 현재 뭐 이런저런 이벤트도 있고 뭐 하지만 뭐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호재와 악재는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 호재와 악재 중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네. 지수라든가 업종과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의 방향성을 좀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다음 주도 좀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고 뭐 네. 차분히 대응해보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10개의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10개의 키워드 열었습니다. 1위에는요, 오늘도 반도체 대장이 올라왔고요. 2위에도 게임주 올라왔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해서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키워드도 3위에 올라왔습니다. 자, 4위는 언택트 키워드가 올라왔고요. 5위에는 반도체 장비, 대장과 함께 장비도 올라왔습니다. 자, 6위에는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장에 상장한 조선주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 섹터도 함께 올라왔고요. 7위에는 탄소 섬유, 8위 우주항공 키워드도 올라왔습니다. 자, 9위 전자결제, 10위 여행주까지 오늘 올라오면서 자, 10개의 키워드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0개 키워드 속의 종목과 오늘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위에는 삼성전자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1.45% 상승하면서 장 마감했고요. 대부 시스터즈는 이제 일본을 넘어 중국까지 넘어가서 오늘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8%가량 상승했습니다. 자, 3위 한국 BNC 올라왔고요. 4위에는 네이버입니다. 카카오와는 달리 네이버는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5위 PSK 9%대 상승하면서 순위권에 올라왔고요. 6위에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오히려 모 회사가 오늘 이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는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늘 한국조선해양은 10%대로 빠지기도 했고요. 자, 7위 효성첨단소재 4%대 상승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8위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카이와 제프 베이조스 간의 이 블루 오리진의 비밀 회동이 있었다는 소식이 오늘 항공 관련주들도 좋은 소식으로 좋은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79% 상승했고요. 9위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10위에는 함께 오늘 리오프닝주도 오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두투어 2.43% 상승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는요, 먼저 오늘 특징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3위에 위치한 한국 BNC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개발 때문에 오늘도 좋은 상승세를 가져갔었는데요. 하반기 시작과 함께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BNC입니다. 상승 가도, 상승 여력 더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스탑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국 BNC가 지금 이제 뭐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에서 임상실험 이상에 돌입했다는 내용들 때문에 뭐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는 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 항공, 카지노 이쪽으로 좀 수급이 잘 형성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한국 BNC 이제는 좀 주가 조정으로 좀 접어들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동사에 대해서는 지금 스탑 혹시나 가지고 계시다면 수익 중이실 텐데 이제는 좀 수익 차익 실현으로 좀 대응해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차익 실현으로 이제 대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국 BNC를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5위에 위치한 PSK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해외 고객 사양 매출 증가 소식 때문에 오늘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는데요. PSK의 앞으로 향후 흐름 더 좋아질까요? 3분기 매출도 그렇고요. 네, 저는 PSK에 대해서는 이제 고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핫해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장비 쪽으로 해서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도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여기에다가 좀 인텔이라든지 그리고 TSMC라든지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투자 확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분명 반도체 장비주들에겐 긍정적인 신호가 작용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그동안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좀 9.4%나 좀 반등을 좀 주었습니다. 뭐 차트 흐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도 잘 형성되는 분위기였고요. 자, 그 흐름들이 전체적인 좀 수급들의 움직임들도 괜찮았어요.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들어오는 흐름들 뭐 참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도 이제는 저점 잡고 상승 전환, 추세 전환 한번 좀 기대를 하시고 현재는 계속 좀 보유를 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아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PSK에 대해서는 고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PSK는 최근 이 램 리서치와 관련해서 특허 관련 악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뭐 8월 달부터 주가 조정을 받은 이유가 이제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법정 싸움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일어난 부분들인데 뭐 PSK 뭐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뭐 크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에서도 얘기하듯이 그 특허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기술적인 차이도 후발주자들이 뭐 따라온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차이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인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무리하게 신규로 만든 제품들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좀 점검이 된 그래 확인이 된 제품들에 대한 확실한 제품에 대한 장비에 대한 구매를 해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PSK의 시장의 점유율은 지속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뭐 그 차후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뭐 어떤 PSK의 앞으로의 뭐 램 리서치와의 관계에 있어서 법적 합의를 볼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법정 싸움이 길어질지 보통 이런 민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특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꽤 오랫동안 좀 결론 나기까지는 오랫동안 진행이 된다는 거죠. 뭐 적어도 2, 3년, 많게는 5년 이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PSK의 당장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 기대해 보셔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법적인 이슈와는 관련해서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소식에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됐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6위의 한국조선해양을 보겠습니다. 오늘 10.97%나 빠졌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로 오늘 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자, 근데 너무 과도하게 빠진 건 아닐까요?
네, 뭐 한국 조선해양 지금 현재 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뭐 마이너스 10.9%나 좀 내려왔고 오늘 현대중공업이 좀 상장했죠. 뭐 그 부분들이 이제 더블 카운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뭐 추가적으로 좀 내려오긴 했지만 뭐 그래도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좀 형성되는 부분이었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뭐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지금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가 보면 이제 해양 플랜트 쪽이라든가 엔진 기계 쪽이라든가 그린 에너지 태양광 모듈 쪽이죠. 거기다 이제 건설 장비 쪽도 있기 때문에 뭐 이쪽 분야도 계속해서 매출 증가를 보여주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지금과 같이 PBR 상으로도 0.7배 수준입니다. 0.7배 수준이라는 건 주가가 지금 이제 자산가치 대비해서 낮다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는 저는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단기적인 좀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좀 스탑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어떻게 되면 좀 상반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네. 기술적으로 거기에다가 좀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네. 큰 음봉을 좀 줬다는 건 일단 단기적으로는 스탑을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또 현대중공업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향후 또 오늘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잡아가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현대중공업 실제적으로 지금 뭐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일반 청약보다는 이제 기관 쪽 청약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많은 경쟁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었는데, 네. 자, 오늘 뭐 아래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하면서 뭐 거의 강보합으로 좀 마감되는 흐름들이었어요. 아무튼 현대중공업 어차피 지금 이제 뭐 조선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다만 지금 뭐 철강석 가격이 최근에 좀 내려오긴 했지만 뭐 다시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면서 철강 가격을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흐름들이 다시 나와주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정리하는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좀 10% 정도 빠졌다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인데요. 내년에 이 현대 3호 중공업도 상장할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분 가치가 더 희석이 되진 않겠죠? 네, 그 부분들은 어차피 내년에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IPO라는 게 네. 한다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룹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상장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좀 더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IPO를 철회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지금 현재 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좀 판단해서 지금 현재는 저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너무 머리 복잡하게 신경 쓰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걱정하긴 이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9위에 위치한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마존과 이 페이오니아 협업 기대감에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네, 일단 뭐 동사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NHN 지금 현재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온라인 쪽으로 해서 매출이 88%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구글의 인앱 결제 문제 때문에 공정위에서 벌금도 2천억이 넘는 벌금도 부과했지만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오는 경쟁사들을 사업 활동을 좀 방해했다는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좀 데미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NHN 한국사이버결제 입장에서는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비롯해서 KG 이니시스라든가 KG 모빌리언스라든지 이런 결제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구글 갑질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결제 관련된 뭐 PG사가 되었던 어떤 회사가 되었던 간에 좀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건 일단 호재긴 하지만
위드 코로나 국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다가올 텐데 이 비대면 결제 서비스는 코로나 시기보다는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 소비자분들이 편리성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좀 접할 때는 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어차피 좀 생활의 하나의 일부분이 되었고 습관화 되었다라는 거죠. 네. 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분명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온라인 쪽 결제라든지 이런 시장이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이 되었던 온라인이 되었던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쪽도 공략을 해 나가고 있죠. 오프라인 쪽도 많은 거래처를 지금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에서도 이 비대면 결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10개의 키워드와 종목들의 고스톱이 모두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대부시스터즈, 한국BNC, 네이버,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스탑을 제외하고는 6개의 종목이 모두 고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제 박수원 매니저가 보셨을 때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주항공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방위산업 관련해서도 이제 하나의 또 수혜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UAM이라는 또 사업을 새롭게 또 해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 부분들은 구체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인 하나 시스템 쪽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겠지만 전체적인 중간 지주사로서 한국 에어로스페이스 또한 주가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보면 한국항공우주와 그리고 보면 이제 블루오리진이죠. 아마존 제프가 대주주로 있는 블루오리진과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서 만나서 앞으로의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들도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내용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좀 몇 달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지루하고 좀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더 수급적인 변화를 좀 보여주려 하고 있고, 네. 상승 흐름들을 한번 좀 이제는 박스피에서 좀 벗어나서 주가 상승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일단 목표가는 6만 원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손절가는 47,000원 대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주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실 줄 알고 제가 일부러 여쭤봤는데 아직도 좀 남으셔 계셨네요. 일단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가 받았습니다. 6만 원이고요. 손절가 47,000원입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실까요? 네, 지금 현재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방문은 안 열려 있습니다. 방문은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대략 4시 10분까지 들어오신다면 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시 10분입니다. 빨리 가셔야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